왔구나. 자, 몸통 왔구나. 요거는 진짜다. 왔구나. 올려. 왔구나. 오우, 힘 좋아. 올려. 왔구나. 2월의 첫날이죠. 아직까지 뭐 얼음이 꽁꽁 얼어 있는 상태인데 뭐 이렇게 물대포를 쏘아서 낚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조금씩 있어요. 그래서 오늘 낚시가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붕어는 정말 안 나올 것 같아요. 하지만 이게 붕어를 낚는 것보다 뭐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했던 채비, 그리고 오늘은 현장에서 채비를 해서 현장에 나왔을 때 어떻게 찌맞춤을 해야 되는지, 또 현장 찌맞춤에 대해서 오늘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낚시 왔구나. 자, 보시면 제가 이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채비 세팅은 되어 있어요. 저번 시간에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, 자, 이 부분이죠. 자, 무게추. 자, 겨울이라 손도 얼고. 자,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이 홀더 보이시나요? 기본적으로 이 홀더를 체결한 상태에서 자, 이 홀더에 찌고물을 꽂으면 되는데, 지금 제가 낚시를 하던 중이라 이 중간 부분에 무게추를 제가 체결을 해놨었어요. 이 무게추를 푸시면, 자, 별도로 이런 무게추가 있는데, 이 무게추를 사용을 안 하시고 바로 이렇게 찌고물을 여기다 체결을 하셔도 돼요. 이렇게 체결을 해서 찌를 꽂아서 사용하면 되는데, 뭐 저 같은 경우에 이 찌다리 쪽에 무게추를 이용해서 부력을 약간 죽여주기 때문에, 자, 이 부분에 무게추를 하나 더 체결을 하고, 자, 그 다음에는 이렇게 찌고물을 체결을 하셔서 찌를 꽂으시면 되는데, 자, 이런 부분이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, 일반적으로 이제 낚시점에 가서 이런 찌고물을 사용을 했을 때 이 부분이 많이 터지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. 뭐 빠지거나 터지거나 했을 때 모든 또 채비 자체를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채비 교체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,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제품이 나와 있죠. 이런 제품을 사용을 해서 찌다리가 만약에 이 굵은 다리를 쓰다가 또 가는 다리를 사용할 때는 이 부분만 빼서 또 작은 솥자로 교체를 해서 찌다리 가는 걸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이 채비에 대해서는 손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자, 이 상태에서 찌를 꽂아 주시고, 자, 그 다음은 이게 주봉돌이죠. 주봉돌. 자, 유동 홀더를 사용하고 있는데, 보시면, 자, 이 유동 홀더 자체로만은 찌맞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편동을 사용해서 편동을 감아 놓은 상태고, 자, 그 하부 쪽에 보시면 이제 보이시나요? 핀도레, 그리고 오링을 체결해서 이렇게 좁쌀 봉돌을 달아놨어요. 자, 이 상태가 기본 채비였는데, 자, 이렇게 채비가 끝난 다음에는 당연히 이제 찌맞춤을 해야 되겠죠. 자, 찌맞춤을 하실 때는, 자, 기존에 제가 낚시를 하고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찌맞춤 할 때는 이렇게 바늘이 없는 상태에서 찌맞춤을 하시는 게 맞아요. 어차피 제가 하는 낚시가 바닥 낚시이기 때문에 바늘 무게에 의해서 또 예민한 채비면 이 봉돌이 바닥에 이렇게 닿지가 않아요. 약간 뭐 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, 일단 바늘을 제거한 상태에서 찌맞춤을 해야 이 봉돌이 바닥에 이렇게 안착이 되겠죠. 항상 바늘이 없는 상태에서 찌맞춤을 하시는 게 좋아요. 자, 처음에 오시면 기본 세팅에서 이렇게 핀도레까지만 체결을 하시고요. 자, 이 주봉돌을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돼요. 바닥까지 내려주시고,
자, 그 다음에는 이곳에 편동을 감아야 되는데, 뭐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저울을 가지고 다녀요. 뭐 찌를 처음에 찌 맞춤을 하기 전에 찌의 부력을 알면 이 재배하기가 상당히 쉬운데, 뭐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저울을 가지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되게 또 와서 저같이 상부 쪽에 몇 프로, 이 주봉돌 쪽에 몇 프로, 이 하부 쪽에 몇 프로를 줘야 되는지 되게 혼동이 올 수가 있어요. 그러면 만약 이런 저울이 없다면 대부분 이제 구매하실 때 보시면 찌 자체에 몇 그램 정도 무게가 나간다고 표기가 돼 있어요. 그 그램수를 대충 계산해서 하시면 되는데, 일단 뭐 주봉돌 쪽에 3g, 예를 들어서 3g의 찌를 낚시점에서 구매를 했을 때, 자, 이 찌가 표기되어 있는 찌가 3g이면 상부 쪽에 한 20%, 뭐 요즘에는 제품 자체가 무게별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3g에 20% 정도, 한 0.6g 정도 되겠죠. 0.6g 되는 정도를 찌 다리 쪽에 체계 무게추를 체계를 해주시고, 그 다음에는 이 주봉돌에 편동을 감아야 되는데, 자, 이걸 어느 정도 감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. 이 무게 표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.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기 많이 감으셔도 돼요. 찌가 수면으로 쑥 들어갈 때까지 감으셔서 일단 찌 맞춤을 하시면 되겠죠. 자, 이 상태에서 뭐 편동을 이렇게 쭉쭉쭉 감아서 찌보다 무겁게 감았을 때, 일단 물속에 담그면 찌 자체가 수면에 한 이 정도 나오면 돼요. 이 사이에. 이 보이시죠? 이 검정 부분까지 찌탑이 나와 있으면 되는데, 자, 제가 캐스팅을 해서 이렇게 찌를 세웠을 때 보시면, 자, 찌 자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수면에 섰을 때 몸통의 하얀 부분, 상부의 검정 부분 있죠. 검정 부분에서 좀 아래쪽 정도 나와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하부 쪽 무게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, 저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하부 쪽에 기본적으로 한 20%를 줘요. 20% 정도 무게를 주기 때문에, 자, 이걸 다 제거한 상태에서 하시면, 요 금색 전으로 아마 찌가 나올 거예요. 이 보이시나요? 금색 띠 전으로 찌가 이렇게 서서 둥둥둥둥둥 떠다닐 거예요. 그 다음에는 수심을 체크를 해야 되겠죠. 제가 이제 수심을 체크해 놓은 상태니까 일단 한번 내려 볼게요. 이 상태에서 뭐 수심을 계속 체크를 할 때는 좀 무거운 봉돌을 하나 가지고 다니시면 돼요. 자, 보이시면 이제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봉돌이고, 그거보다 더 큰 봉돌이거든요. 이런 봉돌을 도래에 이렇게 체결해서 캐스팅을 하면 이 찌 자체가 완전 수면에 잠겨서 들어갈 그 정도 무게를 달아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찌 멈춘 고무를 조금씩 올려서 한 목이든 두 목이든 내가 낚시할 수 있는 목 정도의 수심을 맞춘 상태에서, 그 다음에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겠지만, 이제 상부 쪽에 2개, 하부 쪽에 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자, 상부 쪽에 이 2개 있는 부분이 이제 이 상태가 내가 낚시를 할 때 뭐 한 목이든 두 목이든 마찬가지 수심 체크예요. 당연히 하부 쪽 봉돌이 무겁기 때문에 바닥까지 찍고 난 다음에 찌가 썼을 때 뭐 제가 원하는 한 목, 두 목 정도 내놓고 낚시를 할 것 같으면, 자, 이 상태에서 찌를 아래쪽, 찌 멈춘 고무죠. 아래쪽을 한 15cm에서 30cm 정도 내려주시고, 상부에 있는 이 2개의 찌 멈춘 고무를 하나만 이렇게 내려줄 주시는 게 좋아요. 그래야 찌 맞춤이 끝난 상태에서 바로 이쪽 상부에서 내렸던 이 찌 멈춘 고무만 기존에 자리 잡고 있는 이까지만 올려주시면 이제 제가 원하는 수심층이 나오죠. 자, 이 상태에서 대부분
이제 초보자들이 낚시를 할 때 어떤 경우가 생기는가 하면, 이 스토프를, 이 주봉돌을 이 정도 올려놓고 찌맞춤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.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뭐 찌맞춤을 하시다 보면, 자, 이 부분 있죠. 이 주봉돌 자체가 너무 무거우면 나중에 찌맞춤 할 때 찌가 이 주봉돌로 찌맞춤이 되는 경우도 가끔 생겨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제일 아래쪽 봉돌을 뺀 상태에서 찌 목까지 몸통의 상부죠. 상부까지 나온 상태에서 이 아래쪽 봉돌을 이제 맞는 규격을 체결하시면 되는데, 뭐 이 부분이 사실 힘들 수도 있어요. 그럴 때는 찌맞춤을 하실 때, 자, 보이시나요? 이렇게 아래쪽까지 내려서 찌맞춤을 하시면 아까처럼 이렇게 이 부분 주봉돌에 대한 찌맞춤이 되지는 않아요. 자, 이 상태로 해서 나중에 이제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올려서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, 자, 처음에는 이 상태에서 찌맞춤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제가 이곳에 제가 사용하던 부력이 맞는 좁쌀봉돌을 사용한 게 아니라 일단 큰 무게가 많이 나가는 부력을 사용했기 때문에, 자, 이제는 맞는 봉돌을 찾아야겠죠. 이제는 맞는 봉돌을 찾아서 체결을 해 주시면 돼요. 뭐 저 같은 경우에 보시면 03, 04, 05, 06, 07, 08, 09, 1g.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찌 부력 자체를 처음부터 몇 그램 정도 나가는지 알기 때문에 뭐 상부 쪽에 몇 그램, 하부 쪽에 몇 그램, 이게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많이 찾지는 않아요. 하지만 찌 부력을 정확하게 몰랐을 때는 이렇게 또 종류별로 가지고 다니면서 조금씩 한 단계씩 낮추면서 찌를 상승을 시켜서 이제 찌맞춤을 하시면 되는데, 자, 찌맞춤을 어느 정도 됐다 그랬을 때는 뭐 정확한 찌맞춤보다는 많게는 4마디 정도 아니면 2마디 정도, 그러니까 2마디, 3마디, 4마디 정도 나올 만큼의 찌맞춤을 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는 뭐 대부분 사람들이 이 봉돌 자체로 딱 맞추다 보면 정확한 찌맞춤이 되는 상태도 있겠지만, 그럴 때는 한 단계 더 밑에 있는 좁쌀 봉돌을 체결을 하시고 찌 자체가 뭐 2마디에서 3마디, 4마디 정도 나올 정도로 찌맞춤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. 뭐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일단 제가 이 찌맞춤을 한 상태에서 보시면 지금 딱 2마디가 나와 있어요.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3마디, 4마디도 나오는데, 지금 현재 이런 좁쌀 봉돌을 체결하다 보니까 딱 2마디 정도 나와 있는데, 이 2마디 정도 내놓는 이유가, 제가 사용하는 찌의 목수 한 목의 무게를 알고 싶어서 제가 일단 2마디 정도를 내놓고 낚시를 찌맞춤을 시작을 하는데요. 보통 이제 2마디 정도면 대부분 찌가 0.02g에서 0.025, 0.03g이면 한 목이 대부분 다 내려가요.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오링 자체가 지금 0.2g인데 0.02짜리를 하나를 이렇게, 자, 보이시죠? 핀도레에 넣어서 체결을 해서 찌가 어떤 반응이 있는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항상 요 뒷줄은 물에 잠길 정도로 이렇게 낚싯대를 들어서 입수를 시켜주는 게 좋아요. 자, 제가 오링을 0.02짜리 오링을 체결했을 때, 자, 처음에 두목 나와 있던 찌가 지금 약 반목 정도 들어갔어요. 그러면 이 찌 자체가 한 0.03g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오링을 끼면 한 목 정도 아마 내려갈 것 같아요. 이게 겨울철하고 여름철하고
물의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뭐 수온에 따라서 당연히 밀도는 달라지겠죠. 밀도가 달라지면서 이를 찌를 잡아주는 표면 장력이 다를 수가 있어요. 자, 시즌 때는 제가 보통 0.02에서 0.025 정도면 이 찌는 한몫 정도 이렇게 떨어졌는데 지금 자체는 겨울철이라서 그런지 일단은 0.02짜리를 제가 체결을 했을 때 한몫이 떨어지지가 않아요. 그래서 아마 자, 이 시기에는 0.03 정도면 정확하게 한몫 정도가 떨어질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0.02짜리를 하나를 더 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0.02짜리 오링을 두 개를 체결을 하고 자, 캐스팅을 했을 때 당연히 항상 뒷줄은 물에 잠길 수 있도록 대를 세워서 항상 캐스팅 할 때마다 이렇게 잡아서 줄을 가라앉혀 주시는 게 좋아요. 자, 이제 한몫이 떨어졌어요. 이제 한몫 정도 떨어졌는데 쉽게 보시면 제가 사용하는 찌가 0.04g이면 한몫 정도가 떨어져요. 자, 그 이유는 일반 찌하고 이 전자찌하고 차이점이 있어요. 자, 일반 찌 같은 경우에 한 0.03 정도면 한몫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 전자찌 같은 경우에는 찌탑이 굵고 보이시나요? 이 마디, 이 전자찌에 불이 들어오는 이 마디에서 이 마디를 넘어서 그 다음 한몫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 마디 무게가 꽤 나가요. 일반 전자찌가 아닌 양어장찌는 이렇게 뭐 이런 마디가 없죠. 마디가 없기 때문에 뭐 오링 하나에 한몫씩 딱딱딱 떨어지는데, 자, 이런 전자찌 같은 경우에 이 마디가 있죠. 마디, 이 불 들어오는 마디, 이 마디에서 이 표면을 잡아주는 장력이 이런 가는 것보다는 두껍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내리기가 힘들겠죠. 그러면 오링 무게를 조금 더 높여서 줘야 하는데 뭐 저 같은 경우에 0.02g 되는 오링을 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이 마디, 이 부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아마 한 0.02g이나 0.03g의 오링이 하나가 더 필요해요. 자, 이 상태에서 제가 오링 두 개를 체결해서 한몫을 내렸다면, 자, 이 상태도 오링 두 개를 꽂으시면 아마 내려갈 것 같아요. 자, 일단 제가 오링을 이제 두 개를 체결한 상태고, 그 다음에 이제 세 개를 체결을 했을 때는 절대 찌맞춤이 되질 않겠죠. 자, 이럴 때는 하나만 체결을 하는 게 아니라, 자, 0.02g짜리 오링을 한 번에 두 개를 이렇게 체결해 주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체결해 준 상태에서 제가 캐스팅을 했을 때, 자, 찌가 어떻게 선시 또 봐야 되겠죠. 자, 왠지 또 바람이 부네요. 바람이 불어. 금방까지 좋았는데. 자, 제가 이 상태에서 이제 0.02g짜리 오링 4개를 꽂으니까 정확한 이제 0점 찌맞춤이 됐는데요. 제가 왜 오링을 체결을 하면서 이게 한마디 한마디 무게를 알려고 하는 이유는, 자, 대부분 이제 낚시를 하시다 보면 이제 수온 변화도 많고 아니면 전혀 입질이 없을 때도 있고 조금 더 찌가 흘러서 무게를 주고 싶을 때 어떻게 보면 찌를 한몫 이렇게 이제 내놓으면서 하부 쪽에 무게를 더 눌러주는 경우도 있겠지만, 찌 보시는 분들이 항상 한몫을 내놓고 낚시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두몫, 세몫 내놓고 낚시를 하면 되게 불편할 때가 있어요. 그럴 때 내가 사용하는 찌의 한몫 무게가 어느 정도에 드는지 알면, 자, 내가 한몫 정도 더 무게를 더 주고 싶다고 하면 그 오링을 끼워 주시면 돼요. 저 같은 경우에는 0.03g 정도 되는 오링을 하나를
꽂아주면 되겠죠. 일단 기본 찌맞춤에서는 LED가 심어져 있는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됐지만 일단은 찌맞춤이 끝난 상태면 거기서는 이제 0.03g 정도 되는 오링을 하나를 더 체결을 하면 한 목 정도 더 눌러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자, 하부 쪽에 오링을 계속 체결을 하시면 찌를 이렇게 조금씩 올려서 사용을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훨씬 편하게 낚시를 할 수가 있어요. 또 반면에 또 낚시를 하다 보면 내가 찌가 너무 무겁다 라고 했을 때, 자, 오링을 2개를 뺐을 때 정확하게 한 목지 맞춤이 되고, 거기서 다시 오링을 2개를 체결을 했을 때는 0.찌 맞춤이 되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찌의 오링의 무게를, 한목과 그 오링의 무게를 정확하게 알면 되게 편하게 낚시를 하실 수가 있어요. 자, 오늘 비록 제가 혹시라도 한 마리 좀 나왔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듯해요. 이렇게 계속 물대포를 쏘아서 얼음을 녹여서 이렇게 낚시를 하고는 있겠지만 얼음이 녹으면서 수온 자체는 더 떨어지겠죠. 제일 낚시가 힘들 때가 이제 해빙기라고 하죠. 얼음이 이제 녹아서 이렇게 물이 차가워질 때, 그때가 이제 낚시하기가 제일 힘든데 아직까지도 좀 이른 것 같아요. 지금 오늘이 2월 1일이기 때문에 아직도 한 보름 이상은 있어야 뭐 이제 붕어들이 조금씩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는데 이제는 이제 기온 자체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머지않아 이렇게 나와서 낚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때 오셔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제 기본 채비에 이렇게 또 현장 찌맞춤을 한 번쯤은 해보시고 낚시를 하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지금까지 이제 영웅 채비의 현장 찌맞춤을 했는데요.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낚시 왔구나. 피싱 TV